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조문 낭독 제2편 제47조부터 제105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6장 서류 제47조 소송 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제1항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제2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제3항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제4항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7항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제1항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3항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 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1항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제2호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제3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제4호 피고인의 출석 여부 제5호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제6호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제7호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제8호 제48조 제2항에 기재한 사항 제9호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제10호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제11호 변론의 요지 제12호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제13호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제14호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1항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1항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 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 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1항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의 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 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 괄호 열고 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제1항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제2항
삽입, 삭제 또는 난 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이 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 월, 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의 2.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제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제2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 괄호 열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괄호 닫고 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호 소송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검사는 소송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 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소송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 제1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항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조의 3.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 제1항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괄호 열고 이하 판결서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 괄호 열고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제2호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제3호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제5호 제59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항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불복 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제6항,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송달,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1항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제3항 송달 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신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4항 전 사망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우체에 붙이는 송달 제1항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제1항 공시송달은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년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2 고지의 방법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1항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제5항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7조 구속의 촉탁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 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 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1항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제1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77조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 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1항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제2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제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5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2항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제3항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제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제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제2호 증거의 증명력 제3호 피고인의 정과, 성격, 환경 및 자산 제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보석 집행의 절차 제1항 제98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의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법원은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 2 출석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결정을 하면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삭제 제4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5항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제1호 도망한 때 제2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3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2.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등 제1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